다음에 트로키아는 페링스 D, 라링스 D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폐까지, 런까지 가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부위에 따라 갖고 서비칼 파트하고 이제 소라식 파트로 나눌 수 있겠죠. 목을 지나서 가슴으로 들어가면 소라식 파트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보통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 ICS는 인터코스탈 스페이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비뼈하고 갈비뼈 사이.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 생체에서는 어떤 그 장기의 위치를 얘기를 할 때 뼈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생체 중에서 우리가 있구나 하고 만질 수 있는 게 뼈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건 물컹물컹 해갖고 잘 모릅니다. 어디가 어딘지. 그래서 생체에서 어떤 그 장기의 위치를 얘기할 때는 대부분 뼈를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트라키아가 이렇게 쭉 와가지고 양쪽 브론커스로 갈라지는 요 부위를 트라키알 바이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요게 몸 밖에서 봤을 때는 그 갈비뼈 기준으로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 사이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물에 따라 좀 차이가 있죠. 요 레인지가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라키아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카틸라지로 되어 있는 링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링의 숫자는 42개에서 46개 정도 되고요. 트라키아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C자 형태입니다. 이 카틸리지가 완전히 O자 형태로 막혀져 있는 게 아니고 C로 약간 끝이 등 쪽이 벌어져 있어요. 그 등 쪽이 벌어진 부분을 트라키알 머슬이 싸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리가멘트가 여기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이에 양쪽 바이퍼케이션에 여기 요 부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카리나라고 합니다. 카리나.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해박적으로는 부르게 되는데, 트라키아가 이제 호흡곤란이라는 게 오는 거 첫 번째 중에 이 텐션이 약해져 갖고 트라키아가 쪼그라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이걸 트라키알 컬랩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호흡기 계통은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쉴 때 그냥 이 소라식 케이비티의 용적이 늘어나면서 공기가 그냥 쑥 빨려 들어오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이게 트라키아가 만약에 좁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을 못 쉬게 되는 거, 공기가 못 들어오죠. 또 이제 이쪽에 어떤 신경장애에 의해 가지고 여기가 조절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부기 인두나 레링스가 막혀버리게 되면 숨을 못 쉬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 바로 트라키아로 바로 꽂아버려야 됩니다. 꽂아버리고 인공호흡기를 집어넣어야 되죠. 자력 호흡이 가능하다 그러면 꽂아넣어도 자기들이 이제 숨을 쉴 수가 있죠. 여기 문제가 생겼을 때. 트라키아 컬랩스 하게 되면 이제 관을 삽입해갖고, 이런 경우에는. 트라키아 컬랩스라고 하는 건 기관이 원래 틀을 유지하지 못하고 찌그러지는 겁니다. 보통 우리말로 번역할 때 허탈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허탈. 자, 브론카이는 그 복수입니다. 단수를 할 때는 브론커스 기관지라고 해서, 여기 이제 기관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기관지. 요것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새 가지를 치게 됩니다. 나무처럼. 계속 가지 쳐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끝부분이 페포 모양으로 되면, 이것도 좀 크긴 하지만, 어쨌든 페포 모양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래서 이 가지 치는 그 레벨에 따라가지고, 브론카이라고 부르고, 브론커스, 브론키얼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브론커스도 로발. 나중에 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폐는 이게 두 개의 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두 개예요. 오른쪽은 네 개의 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개의 엽으로 브론카이 갈라지게 됩니다. 오른쪽은 네 가지로 갈라지고, 왼쪽 건 두 개나 세 개로 갈라지게 되고, 갈라져갖고 이런 것도 하나, 그래서 그 단계별로,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갈라지면 이게 프라이머리 브론카이, 여기서 갈라지면 세컨더리 브론커스, 또 갈라지면 터셔리 브론커스, 더 갈라지면 이제 세그멘탈 브론커스, 이런 식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것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캐스팅을 해보면은, 이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그 레진이나 라텍스 같은 것들, 라텍스가 제일 좋겠죠. 라텍스를 브론커스에다가 딱 집어넣어갖고 한참 굳힌 다음에 연조직 떼어내게 되면 이게 브론커스가 갈라지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나무처럼 생겼다 그래갖고 브론키얼 트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갈라지게 되면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허파까리, 여러분 허파까리라고 배웠죠? 알베올러스. 나중에 혈관으로 둘러싸인 허파까리 하나하나가 가가지고 이제 되는 겁니다. 가스기관이 이제 요 단계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가스관이 안 일어나요. 브론커스나 뭐 이런데 뭐 나중에 트라키오마, 브론키얼 닥트 뭐 이런 거 되는 알베올라 닥트 이런 거 만들어지는데 거기까지는 뭐 알베올라 닥트도 일부 가스기관이 일어나긴 하지만 주로 알베올로스까지 가야 세포 하나로 돼 있다고 그랬죠. 세포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스기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브론커스에서는 가스기관이 일어날 수가 없고 벽이 워낙 두꺼워서 카틀리지도 있는데 뭐 그렇죠. 이렇게 나눠진다. 자, 렁은 오른쪽과 왼쪽의 존재라고요. 렁은 이제 로블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롭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한 덩어리가 아니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경우, 이걸 롭이라고, 이거 하나하나를 롭이라고 부릅니다. 엽이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그래서 왼쪽은 두 개의 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쪽이 앞쪽입니다. 이쪽이 앞쪽. 앞쪽 엽이 약간 나눠지다 말았어요. 그래서 개의 경우에 크레니얼 롭을 크레니얼 파트, 카우달 파트로 나눕니다. 그래서 롭을 보게 되면 레프트는 크레니얼 롭이 크레니얼 카우달 파트로 나눠지고요. 카우달 롭 두 개가 있고 오른쪽은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이제 앞쪽이 되겠죠. 이쪽이 앞쪽, 오른쪽은. 그래서 이쪽이 크레니얼 롭, 미들 롭, 그 다음에 카우달 롭인데 그럼 네 개인데 하나 어디 갔냐? 악세사리 롭은 안쪽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폐의 바깥쪽에서 본 거예요. 바깥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안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안쪽에 악세사리 롭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라이트 롭도 크레니얼 롭은 약간이지만은 크레니얼 파트하고 카우달 파트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서페이스는 이 렁이 어느 부분하고 닿느냐에 따라 가지고 코스탈 서페이스는 바깥쪽이겠죠. 이 립하고 닿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메디al 서페이스는 이제 안쪽이겠죠. 그 트라키아 있는 쪽. 다이아마틱 서페이스는 뒤쪽은 이 뒤쪽 부분은 다이아프람하고 밑에 있는 뒤에 있는 다이아프람하고 닿아있기 때문에 다이아프라마틱 서페이스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액세서리 롭이 안쪽에 존재를, 이거 미들 롭이네. 여기 액세서리 롭이네. 여기 액세서리 롭 안쪽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보통 이 폐로 들어가는, 허파로 들어가는 기관지, 동맥, 정맥, 뭐 신경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곳이 가운데 몰려 있어요. 이렇게 한 곳에. 그래서 이걸 풀모나리 하이아투스라고 부릅니다. 풀모나리 하이아투스.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부위별로 보게 되면은 이제 마고 옵티큐스는 도살마지 뭉툭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마고 옵투스스, 마고 에큐투스는 반대편을 벤트랄 쪽은 좀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벤트랄 마지 이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체를 놓고 봤을 때 밑에 그림 봅시다. 밑에 그림 두 개를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임상에 가가지고 여러분 병원 가면 이제 얘기를 합시다. 병원 가면은 여러분들 뭐 감기로 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의사가 하는 게 청진기를 댑니다. 청진기를 대는데 청진기 대는 이유는 뭐냐면 감기나 뭐 이런 것들이 와갖고 가게 되면 이제 폐렴이 생겼냐 안 생겼냐 그거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진기를 이 폐가 있는 부분에다 대야 됩니다. 그래야 폐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뭐 폐렴이 생겼거나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안에 삼출물이 쌓여져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을 때하고는 그 청진에서 숨을 쉴 때 들리는 소리가 틀릴 겁니다. 걸걸한 소리가 나든 깨끗하게 씩씩 나가는 게 아니고 뭔가 걸리는 느낌, 걸리는 소리 그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딱 까놓고 봤으니까 여기가 폐가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아시겠지만 생체 살아있는 개가 와갖고 청진할 때는 만약에 개가 감기로 왔다는 걸 감기로 왔는지 뭐로 왔는지 또는 폐렴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검사하려면 여기에 폐소리를 숨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럼 적어도 어디다 대야 되냐면 폐가 있는 데다 갖다 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외부적으로 봤을 때 폐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가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앞에는 뭐 어차피 위석도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청진한다 하더라도 걔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앞쪽은 청진하면 됩니다. 대충 막 여기 늑골이 있는 부분, 갈비뼈 있는 부분에 하면 되는데 뒤쪽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 뒤쪽 경계를 나타내는 것, 즉 이 갈비뼈를 기준으로 해서 이 폐의 허파의 뒤쪽 경계를 나타내는 선을 우리가 베이잘 보다라고 합니다. 베이잘 보다보다 렁이라고 부르고, 요 바운데리가 어디냐 하면, 그럼 이제 이 머티컬하게 우리가 그 레인지를 정해줘야 되겠죠. 선을 정해주는데 그 선이 어디냐 하면 등 쪽에서부터 배 쪽으로, 배 쪽에서부터 등 쪽으로 올라가면서 배 쪽에는 6번째 코스토콘드랄 정션부터 시작해서 6번째니까 어디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부위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라인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폐가 있는 부분이에요. 허파가. 여기다 청진기 들어다니면 백날 아무리 들이대도 폐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없죠. 폐가 없으니까 거기에. 그래서 요 뼈를 기준으로 하는 폐의 위치, 뒤쪽 위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폐의 허파의 뒤쪽 부분, 이 경계를 베이잘 보다 오브 더 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베이잘 보다 오브 렁이 뼈를 기준으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카디악 너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카디악 너치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그 청진 병원 가갖고 진찰 받을 때 진찰 받았던 그 경험을 한번 되살려 보면, 의사가 한 번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라고 합니다. 그때는 폐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듣기 위해서요. 자,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숨을 멈추라고 그래요. 왜 멈추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여기 있는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은 심장의 이제 위치를 대충 어딘지 아니까 되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을 쉬게 되면은 그 호흡, 공기가 지나가는 소리 때문에 심장음을 정확히 못 들으니까 숨을 멈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음을 듣게 되는데, 개는 어떨까요? 개한테 야, 심장음 들어야 되니까 너 숨 잠깐 멈춰! 들어주면 제일 좋겠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는 계속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사는 그 숨소리를 피해갖고 심장음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위치를 찾아내야 돼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카디악 너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카디악 너치는 멍칭한 카디악 너치지만 실제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허파에 있는 겁니다. 렁에. 그래서 오른쪽이죠. 오른쪽 앞옆 크레니얼 롭하고 미들롭 사이에 이렇게 조물주께서 수의사가 동물의 심장음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부분이에요. 여기다가 청진기를 대야 심장음을 정확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심장음. 여기다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바람 소리 때문에 심장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카디악 너치는 오른쪽에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 여기가 첫 번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다가 청진기를 들어대면 그래서 심장음을 들을 수 있다. 왼쪽엔 별로 도드라져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른쪽을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좀 돼가지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을 더 가져보도록 합시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